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좀 늦었습니다. 오늘 출근 잘 하시고요. 오늘 방송 제목 보는 것처럼 서울 매물은 많이 안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세 매물은 한 20% 가까이 늘었는데요. 매매 거래는 43%, 아파트 부분입니다. 48% 정도 감소가 있고요. 선거 결과 여파가 많이 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여야가 뭐 균형을 맞춘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씁쓸합니다. 정부는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에 좌고우면 하다가,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2030과 6070이 거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것이 그대로 표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출구조사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2030하고 6070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4050은 정부를 믿고 그래도 계속 가주는데, 서울시 중요하지 않습니까? 서울 집값이 너무 폭등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득권들이죠. 이분들은 집 갖고 있는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2030들은 집도 없는데 왜 그랬을까요? 집값이 자꾸 오르니까요. 그 오르는 걸 방치한 게 누구예요? 정부지 않습니까? 게다가 정원호 이 친구는 나와서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떠드니까 20대 이하 30대 분들은 화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여기 20대 이하 여자도 보면 여자가 민주당을 지지한다? 아닙니다. 거의 대등해요. 전체를 합하면 결국은 2030에서 캐스팅 보드에서 끝난 거죠. 정신 정말 차려야 되고 봅니다. 중요한 건 이 양쪽을 헤아릴 수 있고 국민을 설득하면서 가야죠. 집값을 잡겠다. 6070한테는 미래를 얘기하면서 같이 동참하자고 하고, 그렇다고 과도하게 징벌적으로 생을 놓을 것이 아니라 충분히 설득을 얻고 준비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두드리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방향성은 좋은데, 대통령이 방향성은 좋게 잡았는데 뒤따라주는 관료들도 없고, 이게 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서울시장 상황 좀 보겠습니다. 서초, 용산, 은평, 금천구는 거래가 0건이었고요. 송파구가 이 거래가 좀 많아가지고 확실하게 상승 거래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강남구 이렇게 구별로 있는데 거래 한 100건 정도 됐어요. 100건 정도 됐는데 한 55% 정도가 상승이고 한 40% 조금 안 되기가 하락입니다. 다시 살짝 상승이 좀 강한 느낌이 드는데 구별로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하락 거래가 이제 빨간색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이 송파구는 이제 상승 거래가 아까 보시던 것처럼 많고, 광진, 금천, 동작, 성동, 송파가 거래는 많이 안 찌. 통동구도 한두 개 됐거든요. 한두 개가 상승 거래예요. 중요한 것은 이쪽에 거래가 좀 많은 데들은 다 하락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해당되는 구 보시고 내 집 마련이나 매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도권도 정리해 봤습니다. 수도권은 보시면 이렇게 이쪽은 이제 하락이 좀 많고요. 남양주시, 용인시가 이제 약간 상승이 조금 높아지는, 그러니까 많이 내려왔었잖아요. 용인시는 올랐다 내렸다가 좀 소폭 약간 횡보하다가 사실 살짝 올랐습니다. 6월 초에 8일까지니까요. 56대 44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하락이 좀 많고, 여기 광주, 안성, 성남, 구리, 광명, 하남, 이천, 가평, 양평은 약간 높아요. 그런데 거래 건수에서 높으면 거래 건수가 좀 줄더라고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낮은 데는 거래 건수가 좀 많고, 이렇게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도권에 분양 물량이 꽤 나오는데 문제는 보시면 예년과 좀 다르게 6월 한 달에만 22,000가구인데요. 서울 수도권에만 12,000가구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지면 한데, 막 100% 관심 가지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한 게, 이런 경우 이제 장인 뉴타운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게 재개발해서 1931가구인데 일반 분양이 1000가구, 꽤 많습니다. 물량이. 중요한 건 분양가가 84형이 77억입니다. 저는 이거 미쳤습니다. 이거 정부가 손 놓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 그냥 서울 수도권 다 묶으면 되잖아요. 그냥 깔끔하게. 뭐가 문제입니까? 분양가 상한제 제가 설명드렸죠. 정부가 중도금 대체를 해주고 시공사들 편하게 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한 건데, 박근혜 정부 때 민주당 의원들이 동참해가지고 이 판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들어놔서 분양가는 계속 오르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나쁜 점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문제점들이 생기고 정상적인 가격이래야죠. 일반 국민들이 집을 사는데 부담을 다 느끼는데 그냥 팔고 사는 이 분들만 소득을 본다는 게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뜯어고칠 때가 이제 됐습니다. 뜯어고치가 됐는데 왜 관료들이 일을 똑바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방치하기에는 저도 좀 이제 한계가 좀 온 것 같습니다. 6.3 지방선거 정부 민주당 겉으론 승리 사실상 패배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향후 부동산 대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을 거예요.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 중에 한 몇 사람이 국민들의 부동산을 신경 쓸까요? 이제 여론을 끌어내야 됩니다. 싹 뜯어고치게. 안 그러지 않고서는 정신 못 차립니다. 2월 선거 끝나고 이제 지도부 개편하니까 이쪽에 팔려 있고 여기 이제 팔려 있다 보니까 여기서 돼야지 이제 8월에 이제 당대표 선거하거든요. 전당대. 이게 이제 이때 돼야 1년 반, 2년 뒤에 총선에 그 국회의원 공천권을 갖잖아요. 이게 이제 결정탑니다. 제가 볼 때. 이것 때문에 또 흐지부지 정신 못 차릴 수가 있는데 이걸 가만히 방치하면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소리를 내야겠다라고 그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좀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제출하고 여기 이제 7월에 세제 개편안이 또 이 트리거는 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다 쓸데없습니다. 금리 인상 세게 하고 공급이 많으면 끝납니다. 분양가 싸고 간단한 거를 무슨 이리저리 뭐 그렇죠? 2028년 4월입니다. 그러면 이번 6개월 지나고 나면 또 이제 이쪽에 정신 팔려가지고 일 똑바로 안 할 겁니다. 그래서 6월, 7월, 8월 사이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거 좀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 제가 지금 깨가지고 좀 늦게 깼습니다. 늦게 깨서 좀 씻고 이러고서 좀 여러분 얼굴을 뵈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목소리만 들려드리게 됐습니다. 이젠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행복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드릴 말씀이 뭐냐면 분양가 상한 분양가 국민 원가제 그리고 전세대출 폐지 대출 규제 10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대출 규제를 금융위원회가 장난질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가 좀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단체 만들 때 그 참여해 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곧 제가 방송상이나 여러 가지 루트로 연락드리고 같이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와 공공분양을 촉진시키게 완전히 이거 파악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좀 독촉을 하면 좀 빨라질 수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같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 주중에 한번 좀 정리해가지고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참, 시청자 사연 올려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아직 오늘 내일까지 해주시면 제가 보증공사에 말씀을 드려서 연결이 되니까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번 한 주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